Attention all flight crew members, this is the final go, no-go poll for operations. Raptor 1. Raptor, let's go. Raptor 2. Go. Stage 1. Go. Stage 2. Go. Flight directors go for launch. We have liftoff. Vehicles pitching downrange. Max Q. Ship engine startup. Stage separation. Booster, boost back burn. On Albion 0, 30 seconds till catch decision. Confirming 30 seconds to make that decision. 10 seconds till catch decision. Hot stage separation confirmed. Flight directors go for booster return. Operator go vote is set true. We are go for catch. Booster coming in hot for booster catch. Booster FTS is saved. And I ignite 13 of those Raptor engines, and this view is incredible right now. I can't wait for us to hear the sonic boom. Booster landing burn startup. We can see those chopsticks now. This is absolutely insane. On the first ever attempt, we have successfully caught the super heavy booster. Davila has caught the booster. Ship avionics power and launch rate nominal. Starship has entered the atmosphere. Starship is approaching the peak heating phase of entry. Landing bird startup. Starship is on target. Starship has landed. 스펙스X의 스타링크 사업은 24년 66억 불 매출을 달성하고 첫 번째 플러스의 프리캐시 플로우 예상이 됩니다. 스펙스X의 발사 비즈니스가 아닌 전적으로 스타링크 비즈니스에 국한합니다. 21년 이용자 수 100만 명 돌파했고 22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서비스 확대되며 이용자 수 100만 명 돌파했습니다. 23년엔 9월과 연말 각각 200만 명, 260만 명 돌파했고 지난해 24년에는 5월, 9월 연말 각각 300만 명, 400만 명,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가입자의 95%는 일반 소비자이고 약 절반의 고객이 미국에 기반 두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5년 스펙스X는 투자자들에게 22년까지 스타링크가 약 2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프리젠테이션을 보냈었습니다. 가입자 수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당초 사측 목표치에는 부합하고 있지 못합니다. 스타링크 가입자 성장세는 23년에서 24년 동안 상당한 매출 총 손실을 이익으로 전환시켰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상 매출 66억 불로 스타링크는 SES와 인텔셋 합병 매출액 44억 불보다 더 많은 매출액이 예상됩니다. SES는 85년 설립 정지 궤도와 중간 지구 궤도에 위치한 70개 이상의 위성을 운영하는 룩셈부르크의 본사를 둔 글로벌 위성 운영사입니다.
인텔셋은 1964년 설립 다국적 위성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양사는 24년 4월 30일 합병 계획 발표했습니다. 합병은 SES가 인텔셋 지분 100%를 31억 불에 인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며 관련 규제 당국 승인 절차 등으로 올해 하반기 합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ES의 24년 매출액은 약 18억 유로, 2,1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약 70개 이상의 위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텔셋은 23년 매출 약 20억 불, 그리고 1,7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약 50개의 위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독립적인 상장사로 분사할지 여부는 지난 몇 년간 많은 논의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로는 지난 21년 IPO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금 흐름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면 스타링크 상장할 거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스타링크 DC의 비싼 가격은 스타링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받았던 주요 비판 중 하나였고 실제 연방통신위원회가 스타링크를 농촌 광대역 프로그램에서 제외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스펙스X가 2020년 베타 서비스 시작할 때 제조원가 1,500불의 스타링크 DC를 500불에 판매하며 차익을 부담했었습니다. 24년 중반부터는 약 600불에 판매하며 더 이상 차익 부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스타링크에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펙스X는 이제 플러스 상태의 프리캐시 플로어 바탕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인센티브, 렌탈, 그리고 기타 유형 장비 프로그램 등의 수단을 통해 매출 성장세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시도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로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직판 모델을 통해 스타링크는 위성 운영자로서 전례 없는 속도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링크는 이제 기업 모바일 및 정부 최종 시장을 위한 전략을 발전시키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호주, 영국 및 EU 전역과 같은 고소득 국가, 브라질, 일부 남미 시장 같은 중간소득 국가에서 강하게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남미 국가들이 USO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프로그램에서 위성 통신에 익숙하고 이는 스타링크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USO 프로그램 주요 목적은 모든 국민이 합리적 가격에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통신 사업자들이 납부하는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각 사업자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납부하며 해당 기금은 농촌 및 외딴 지역의 통신 인프라 구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 신흥시장에서의 스타링크 사업 확장은 더딥니다. 소득, 규제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인도 그리고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직 스타링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스타링크를 허가하지 않은 인도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향후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 확장의 중요한 곳으로 판단됩니다. 스타링크의 글로벌 가입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고소득 국가에 집중되고 있기에 스타링크는 실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을 연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스타링크는 소비자와 중상위 소득 국가 및 프리미엄 최종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또한 시간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스타링크가 스펙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로 주요 사업 부문 중 하나로 자리 잡는 등 스펙스X가 단순히 로켓 발사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발사 비용 절감을 통해 스펙스X는 적외도 위성 인터넷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켰습니다. 이미 7,500개 이상의 위성을 발사하고 5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며 위성 규모 기준으로 약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업체인 휴즈넷, 비아셋 합쳐서 2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1800년대에 펜실베니아 레일로드 컴퍼니가 자사 철도 네트워크 플랫폼 위에 호텔, 통신, 자원 등 앱 레이어를 구축한 것처럼 스타링크는 스펙스X가 우주 운송 플랫폼 위에 구축할 수 있는 많은 고마진 사업 중 첫 번째입니다. 우주 제조에서 우주 관광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존 디어와의 농촌 인터넷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과 같은 위성 관련 비즈니스 기회에 이르기까지
스페이스X의 성장 가능성은 로켓보다는 우주경제의 핵심 물리 플랫폼이 되는 것에 더 달려 있습니다. 일론의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가 2차 주식 매각을 통해 3,500억 불 새로운 기업 가치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회사와 투자자들은 내부자들로부터 주당 185불에 총 12억 5천만 불 규모의 주식을 매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새로운 자본 조달이 아니라 기존 주식의 2차 매각입니다. 재무적 강점을 보여주는 움직임으로 스페이스X 자체도 최대 5억 불 보통지 매입하며 이번 환매에 참여했습니다. 연 2회 정도 진행되는 이런 2차 매각은 직원들과 다른 주주들에게 보유 주식을 현금화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페이스X는 비상장사지만 정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24년 6월에 달성한 이전 최고치인 2,100억 불에서 약 67%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약 3,500억 불로 평가받으면서 3,000억 불의 바이트댄스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유니콘으로 등극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3,500불의 기업 가치는 S&P 500 기업 중 상위 25개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에 스페이스X는 틱톡 모에서 바이트댄스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민간 스타트업으로 올라섰습니다. 바이트댄스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자사주 매입을 제안하면서 자사 기업 가치를 3,000억 불로 제시했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2002년 설립되었고 현재 비상장사이며 15,000여 명의 직원이 있고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각, 일반 대중들은 참여할 수 없는 비공개 2차 거래를 최근에 진행했었습니다. 전체적인 투자자는 약 294명으로 알려져 있고 참고로 일론의 스페이스X 지분율은 42%, 의결권은 79%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1월 13일 스타쉽의 7번째 비행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기로 목소리가 잠겨있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